예전에는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면 당연히 남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여성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20대 초반 알코올 중독자 중에 여성 알코올 중독자의 증가율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는 그런 편견들을 좀 없애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도 14살 여중생의 글인데 엄마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주 정말 최악의 극단적인 상황은 아닌데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코올 해독 한약을 복용해서 치료하면은 아주 많이 건강해지실 거고 가정도 지킬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 두거든요. 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들은 바에 의하면 무조건 정신병원에 격리시킨 차원에서 입원시키라 이것만 알고 있을 뿐이지 그거 위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입원시킬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집안을 꾸릴 것이며 뭐 누가 돈을 벌 것이며 이런 문제 때문에 입원시키는 거는 정말 최악의 상황, 진짜 죽지 못할 상황까지 가서는 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면 입원을 안 시킵니다. 안 시키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못 시키는 거죠. 그러면 입원시키는 거 말고는 들은 바가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지금 이분도 이 자녀분도 그런 상황일 것이며 앞으로 한동안 그럴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살 여중생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술을 되게 좋아하지요. 사실은 술이 없으면 아예 입맛도 없다고 하시고 술을 먹어야 밥을 먹는 것만 먹은 것만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무슨 먹을 게 있으면 무조건 술, 그다음 술이 있으면 무슨 먹을 거 이렇게 서로 뭐가 필요할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경향이 있냐면 이게 방송에서 예능 프로에서 연예인들이 음식이 뭐가 나왔으니까 무슨 술을 마실까? 반드시 술이 있어야지. 또 하고, 또는 술이 나오면, 야, 여기에 무슨 안주가 어울릴까? 이런 예능 프로를 최근 한 4, 5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하게 방송에 나왔거든요. 그거를 일반인들이 지금 따라하게 된 겁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세뇌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마시고 피해만 안 주면 사실 저도 상관이 없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술주정이 되게 심하세요. 술 조절을 못하는 건 기본이고 많이 마신 날에는 기억도 못하세요. 저번에는 20살 넘은 친언니랑 대판 싸우다가 언니를 발로 차며 욕을 하고 언니를 집에서 내쫓으셨어요. 뭐 감정이 격하다 보고 싸우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뭐 흔한 일은 아니겠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술을 마셔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100% 알코올 중독이에요. 술을 마시면 자녀의 사생활 존중이고 뭐고 이해도 안 해주시고 말도 안 통하셔요. 감정 컨트롤도 못 하시고 가끔은 잠을 자라며 강요를 하시고 별것도 아닌 걸로 막 화를 막 내세요. 새벽에 위층에서 잦은 소음이 일어나는데 그걸 벌레가 다니는 소리라고 인식하시고 여기저기를 막 이상한 봉으로 때리고 다니세요. 예, 이 정도 되면 약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아까 위에서 뭐 엄마가 딸들하고 싸우고 잔소리하는 거야. 뭐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래 건 조금 이상하죠? 갸우뚱해지죠? 밤마다 미칠 것만 같고 정말 힘들어요. 어머니도 자기가 술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근데 또 조절을 못 하시고 마셔요. 이거 알코올 중독인가요? 정말 힘들어요. 정신 나갈 것 같아. 이렇게 썼는데, 자, 지금 이게 알코올 중독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나온 것처럼 침을 질질 흘리고 다니고, 에 하고 다니거나, 뭐 술병을 이렇게 껴안고 다니거나, 할렐루야! 막 이렇게 소리 지고 다니고, 뭐, 거지처럼, 노숙자처럼 이렇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알코올 중독은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 하는 그런 걸 알코올 중독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알코올 중독 4단계 중에서 4단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환자분들은 여러분들이 길에서 볼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저 산속이나 어떤 섬 같은데 이상한 정신병원에 다 갇혀 있습니다. 길바닥에 돌아다니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지금 이런 어머니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이 이제 3단계 중반, 초중반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초중반인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누가 봐서는 알코올 중독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냥 좀 술을 좋아하고 애주가다 보니까 조금 실수를 반복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애주가란 말은 그거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알코올 중독자들을 보통 애주가 이렇게 은근슬쩍 말하는 겁니다. 이분이 지금 폭력성이 보이거나 뭐 미쳐 날뛰거나 뭐 사건 사고를 일으키거나 또는 뭐 그런 거 자녀분들을 막 심하게 학대하거나 뭐 그런 증상은 지금 안 보인단 말이에요. 뭐 물론 이제 언니랑 좀 싸우고 하는데 언니가 또 잘못했는지 그건 뭐 이 글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언니가 또 뭐 잘못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뭐 끔찍한 욕을 한다든가 뭐 찢어 죽이네 뭐 이런 뭐 정말
정말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그런 폭언과 욕설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위에서 그런 얘기는 별로 없거든요. 음, 그냥 뭐 때린다, 잔소리를 좀 많이 한다, 사생활을 침해한다, 뭐 이 정도거든요. 이 정도면은 알코올 중독 막 초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초기일 때 빨리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알코올 중독은 시간이 갈수록 저절로 악화되거든요. 이런 말 있잖아요. 바닷물 마시기랑 똑같아가지고 한 잔을 마시면 그걸로 끝이다. 알코올 중독자는 한 잔 마시면 끝이에요. 왜냐? 한 잔 마시면 두 잔 마시고 싶어지고, 두 잔 마시면 세 잔 마시고 싶어지고, 한 병, 두 병, 세 병, 네 병 내가 기절해서 쓰러질 때까지 먹고 싶어지는 게 그게 알코올 중독이에요. 지금 이 엄마가 그런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3단계 막 초기 중기 해당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빨리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은 무조건 3단계 중후반 나중에 4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시작하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미루시면 안 됩니다. 근데 치료 방법이 뭐냐고요? 강제 입원밖에 들어본 게 없잖아요. 그건 차마 못할 것 같아요. 2단계에서 어떻게 강제 입원 시킵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내버려 두신데 아니고요. 제 머리 위에 있는 곳에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를 좀 쫙 한 달 내내 좀 공부 좀 하세요. 대학 입시 공부하듯이 좀 꼼꼼하게 글자 하나하나까지 읽어가면서 이게 앞으로 우리한테 벌어질 일이구나, 엄마한테 벌어질 일이구나 하는 거를 상상해가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빨리 파악하신 다음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서두르셔야 됩니다. 머리 위에 전화로 연락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알코올 해독 한약을 엄마가 삼키기끔만 하세요. 삼키기만 하시면은 물론 엄마가 알코올 중독인 걸 인정하고 술을 끊으려고 하신다면은 당일날부터 단주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끊을 생각을 안 하고 천천히 줄이려고 생각하신다면 치료 기간이 오래 걸려요. 진짜 몇 달,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왜? 천천히 줄인다는 얘기는 끊지 않겠다란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한 잔이라도 내가 마시겠다는 얘기랑 같은 말이에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마시고 싶어지는 게 알코올 중독이에요. 바닷물 마시기랑 똑같다니까요. 근데 바닷물 마시고 갈증이 심한 사람한테 생수를 던져주듯이 알코올 해독 한약을 던져주는 겁니다. 알코올 해독 한약이 그 생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몸 안에 있는 소금기를 다 빠져가지고 그 갈증이 사라지게 하듯이 몸 안에 있는 알코올 독성을 다 빼줘서 술에 대한 갈망감을 사라지게 하는 게 알코올 해독 한약이에요. 근데 싹 사라졌는데 또 술을 마시고 싹 사라졌는데 또 술을 마시고 하면 마실 때마다 다시 또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줄이겠다. 안 마시는 게 아니라 나 조금이라도 마시겠다. 즉 줄이겠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사실상 치료의 끝이 없어요. 많이는 좋아지겠지만 한 7, 80%확 좋아지긴 하지만 마지막에 끝이 나질 않습니다. 거꾸로 모든 것이 술 때문이구나. 술만 끊으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코올 해독 한약 복용하시면 대부분 당일날부터 끊어요. 그리고 3, 4일 만에 갈망감 금단 현상이 거의 다 사라지고 일주일 지나면서부터 잠도 잘 자고 모든 증상들이 빠르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은 보너스로 다 얻게 돼요.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끊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냐,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냐. 이게 결론입니다. 왜 끊어야 되는지, 줄이면 왜 안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유튜브나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부하라는 겁니다. 그것만 깨달으신 분은 확실하게 이렇구나라고 깨달으신 분은 그저 알코올 해독 한약을 삼키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방 난주예요. 모르시는 분이 아무것도 왜 끊어야 되는지, 왜 줄이면 안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알코올 해독 한약을 복용하면은 한 70%까지만 좋아집니다. 완전히 끊을 수는 없어요. 끊을 이유를 모르는데 그분이 일부러 끊겠습니까? 일부러 안 끊지요. 누구든지 강제로 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코올 해독 한약 가지고도 강제로 끊게 할 수는 없어요. 그냥 갈망감과 금단 현상이 싹 사라지게 해드릴 수는 있지만 우와 내가 건강해졌으니 이제 또 술 마실래 하는 것까지 못 먹게 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한 잔 마시면 무조건 재발하는 겁니다. 요 며칠 전에 제가 제 유튜브에도 올라왔던 환자분이거든요. 아주 중증 환자 여성분이었는데 50대인데 약 복용하자마자 3개월째 완전히 단주 성공하셨던 분이에요. 그 유튜브에 올라가셨던 분입니다. 그분 한 3일 전쯤인가 4일 전쯤에 전화 왔어요. 며칠 전에 한 잔 마셨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탕약 복용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다시 한약 드시기만 하면 돼요. 했는데 연락을 안 하시고 계세요, 지금. 뭔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제가 무조건 재발합니다. 한 잔 딱 마셨으면 보름치 탕약을 드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안 믿으시는 거예요, 제 말을.
자기가 스스로 한약 복용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3개월 동안 단주한 것을 자기 힘으로 믿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끊었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잔만 마시면 무조건 탕약 드셔야 됩니다라는 말을 믿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약을 보름치 주문해서 드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연락을 안 하시고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단 한 잔이면 무조건 재발합니다. 단 하루 만에 재발하냐, 보름 만에 재발하냐, 일주일 만에 재발하냐,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거의 90%, 99%는 보름 만에 다 재발합니다. 그래서 한 잔 드셨으면은 제가 보름치 약을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 참. 그리고 구독과 알람 신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좀 달아주세요. 제가 그동안에 구독, 알람 신청, 댓글 달아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서 그런지 너무 댓글들이 없으시고, 그래서 제가 너무 좀, 약간 좀 재미가 없기도 해요.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